자, 반갑습니다.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는 배종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구정이 벌써 많이 지나갔네요. 끝난 지가 벌써 며칠이나 좀 지난 것 같습니다. 구정 동안 여러분들은 5일 동안 편히 좀 쉬셨죠? 저도 여러분 덕분으로 편히 좀 쉬었다가 다시 일을 하려고 하니까 약간 손에 좀 잡히지가 않는 것 같아요. 또한 이 구정이 끝났다라고 하더라도 구정 연휴 끝나자마자 또 바로 이제 매매 같은 것도 이루어지고 또 이제 잔금도 이루어지고 또 이제 상담은 꾸준하게 많이 들어오고 있고 하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또 상담을 또 멀리서 오셨어요. 저쪽 남쪽에서 멀리서 오셔가지고 대전에서 만나서 이제 상담을 좀 해드렸고, 어떤 경우는 이제 서울까지 가서 서울 쪽에 강의가 있거나 아니면 서울 쪽에 이제 투자 물건 분석차 내지는 또 뭐 계약을 한다거나 또 뭐 상담을 하러 또 갔을 때 이렇게 좀 상담을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같았으면 몸이 두 개면 좋겠어요. 반을 뚝 잘라가지고 한쪽은 상담만 해. 한쪽은 글도 쓰고 또 투자 물건을 또 분석하고 또 강의도 하고 이렇게. 그래서 지금은 개인적으로 너무 좀 바쁜 시간을 좀 보내고 있다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 메일들이 좀 많이 들어옵니다. 많이 들어오고 굉장히 바쁘게 지내는 거 힘들고 정신적으로 좀 쫓기는 것 같아요. 뭐에 쫓기냐 하니까 시간에 쫓긴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어떤 날은 한 새벽 3시까지 4시까지 일을 하고 또 그 다음날 또 뭐 9시 50분 차나 또 KTX를 타고 또 전국을 또 왔다 갔다 하니까 굉장히 좀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그런데 한가한 것보다는 역시 바쁜 게 낫다. 뭐 당연한 거잖아요. 아무튼 이제 여러분 덕분으로 인해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또 해서 좀 바쁘게 지내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를 바쁘게 해주신 거 또한 그것도 또한 마찬가지잖아요. 저 혼자 이렇게 바빠서 저 혼자 잘 되는 건 아니라 우리 팟캐스트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제가 이렇게 혼자 진행하고 있지만은 또 저는 이제 뜬구름 잡기식이 아니잖아요. 또 이론 중심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라 아마 이론 중심으로 한다면 대학교에서 20대 초반에 학생들을 강의하듯이 강의를 해버리면 여러분들은 다들 주무시잖아. 그래도 소중한 시간이잖아요. 요 방송을 듣는 분만 하더라도 매일 수천 명이 지금 청취를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수천 명 곱하기 30분 내지 1시간이다 하면 그게 수천 시간이지 않습니까? 이 하루에 수천 시간의 방송을 청취를 하시는데 요걸 뭐 경제적으로 따지면 이 시간을 돈으로 환산한다면 또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왕이면 좋은 방송, 또 이왕이면 또 신나는 방송이고 싶어. 왜? 저 자신이 신다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바쁩니다. 여러분도 또한 바쁘게 지내셔야 되고 저도 바쁘고,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긍정의 에너지, 비난과 질책보다는 칭찬과 격려, 우리가 우리에게 서로가 더 격려를 해야 되겠죠, 그죠? 아무튼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열심히 사셨고 열심히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교수님, 저는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저는 지금 놀고 있는데요. 노는 것도 얼마나 힘듭니까? 노는 것도 고생이야. 바쁘면 시간이 잘 가. 집에서 놀고 있으면 시간도 안 가, 이게. 저는 좀 재밌게 좀 살고 싶어요. 그래서 이미지, 즉 사진이 있어요. 이 고양이가 삐딱하게 이제 누워가지고 배를 이제 하늘을 보고 해서 삐딱하게 누워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하기 싫다. 그 사진을 보고 제가 빵 터졌어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지만은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하기 싫다. 얼마나 진짜 태평성대입니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때때로 그런 힐링도 필요하겠죠. 근데 지금 노는 것도 기술이잖아요. 놀 수 있는 것도 또 어떻게 보면 기회다. 그 기회의 시간, 시간이라는 거는 지나가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가 버리면 우리는 다시 지나간 시간을 다시 되돌려 올 수는 없다는 얘기죠. 지금 놀고 있고 지금 백수
또 지금 할 일이 없다 하더라도 무엇인가 일을 찾기 위해서 일단은 노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서 또 본인이 열심히 하지 아니하면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기를 또 바랄 겁니다. 또 설령 혹시라도 종교를 가지고 있다면 그게 불교가 됐던 기독교가 됐던 천주교가 됐던 알라신이 됐던 조상신이 됐던 신이 있다면 그 신한테 우리가 청하겠죠. 제발 저에게 일을 달라고. 저도 남들처럼 먹고 살 만큼 이제 돈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겠죠. 근데 한번 여러분 요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에서 50억 이상이나 되는 수많은 인구들 중에서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자기가 믿는 신에게 부탁을 할 것입니다. 나 좀 도와주고 나 좀 살려주고 나 좀 돈 벌게 해달라고. 그런데 그 신적 대상자, 즉 뭐 부처님이 됐든 또 하나님이 됐든 하나님이 됐든 또 뭐 알라가 됐든 또 조상님이 됐든 우리 조상님들, 물론 이렇게 봅시다. 조상님이라고 하면 우리 조상님들이 얼마나 피곤하겠어. 맨날 자손들이 맨날 도와달래. 조상을 모시는 거는 조금 모시고 도와달라는 사람은 수백 명 수천 명이야. 그러면 누구를 도와주고 누구를 안 도와주겠습니까? 또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부처님을 믿으신다고 하면 나한테 복을 달라. 나한테 부처님의 좀 자비를 달라. 그 자비 속에 또 돈도 포함이잖아요. 저에게 좀 돈을 좀 벌게 해달라. 그렇게 부처님한테 빌어보세요. 그러면 부처님이 얼마나 피곤하겠어. 제가 만약에 부처라고 하더라도 짜증나겠어요. 맨날 도와만 달라고 하잖아,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믿거나 하나님을 믿는 분들도 또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은 누구를 도와주고 누구를 안 도와주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전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믿는 신에게 또 조상님에게 여러분들이 도와달라고 손을 벌리고 기도를 하고 또 불공을 드리기 이전에 제일 먼저 기본적으로 뭘 해라? 여러분부터 먼저 부처님이든 하나님이든 조상님이든 간에 그 여러분들이 믿는 신들께서 보기에 여러분들이 도와줄 만한 자격이 돼야지 도와줄 수 있다는 것 같아요. 그 말을 좀 더 편하게 더 쉽게 표현을 한다면요. 여러분들이 먼저 아무리 어렵고 힘든 환경이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먼저 요 환경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일단 뭐라도 치킨이라도 배달하는 또 대리운전이라도 하는 모습, 그 모습을 보인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믿고 계시는 신들에게 부탁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먼저 여러분들이 행하지 아니하고서는 누군가가 그 신적 존재가 여러분에게 도움을 줄 수는 없다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다면 아까랑 비슷하네.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은 더 격렬하게 더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그러면 영원히 집에서 있어야 되는 그런 좋지 못하는 환경에 처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지금 움직이세요. 뭐라도 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다못해 곰 인형 눈깔이라도 붙이라는 얘기고, 하다못해 아침에 일어나서 신문이라도 돌리라는 얘기고, 하다못해 저녁에 대리운전이라도 하라는 얘기죠. 무엇인가를 할 때, 무엇인가 열심히 하고 나서 그 기회를 달라고 하시고 저에게 행운과 돈을 달라고 하시면 여러분들께서 믿는 그 신들이 여러분에게 또 돈과 자비와 사랑과 평화와 또 행복을 주리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어떤 말이 있냐라고 하면 짐 로저스의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부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하기만 하지 부자가 되려고 행동하지 않는다. 와우, 지난번에도 이렇게 얘기를 한 그 명언인데 요 말이 딱 떨어지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잘 되기를 원해.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잘 되기를 위해서 또 신적 존재에게 원하기만 하지 진짜 자기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좀 행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기 위해서,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는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지. 이게 참 멋진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말도, 요 명언도 이렇게 우리가 응용을 한번 해볼 수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 오늘의 주제는 한번 기회라는 얘기를 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기회.
기회가 뭔가요? 찬스. 그렇지. 돈 벌 수 있는 찬스죠. 그죠? 그래서 윌트 크라이슬러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에서 절대 출세하지 못하는 이유는 기회가 문을 두드릴 때, 똑똑, 기회가 문을 두드릴 때 뒷뜰에 나가 네잎크로바를 찾기 때문이다. 요 명언도 굉장히 멋진 것 같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에서 성공하지, 출세하지 못하는 이유는 기회라는 놈이 다가왔을 때 문을 열어주지는 아니하고 뒷뜰에 나가서 내가 행운을 가져야 돼 하면서 네잎크로바를 찾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뭐가? 기회가 오지 않고 출세가 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여러분들은 기회가 왔을 때 요 기회의 문을 활짝 열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 같은 경우에 지금 시기적으로 부동산이 괜찮은 시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좋은 물건이 있습니다라고 또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가슴의 문을 활짝 열고 예를 들어서 저에게 안길 수 있는 그런 아량이 있냐는 얘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가 먼저 정보를 제공했어요. 이 지역은 괜찮은 지역입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어떤 분들은 가슴의 문을 활짝 열어. 가슴이 커서 활짝 여는 게 아니라 가슴의 문을 활짝 열고 그 기회를 스폰지처럼 빨아들이시는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나 그냥 의심, 마음이 의심으로 가득 찬 경우가 있겠죠. 완전 의심으로 똘똘 뭉쳐서 그냥 똘똘 뭉쳐가지고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해 의심이 그런 생각을 가질 경우에 마음의 문을 열 수가 없겠죠.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한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그 부동산에 투자를 하지 못한다는 얘기겠죠. 결론적으로 보면 이런 분들은 어떤 누구를 만나더라도 마음의 문을 열 수가 없다는 거죠. 투자의 문을, 기회의 문을 열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남들이 다 투자를 했어. 남들 다 올라갔어. 아, 내가 너무 늦었구나 라고 하면서 그때서야 투자를 시작하죠. 바로 그때가 바로 꼭지라는 거야. 꼭지. 그때가 바로 꼭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요 기회를 가지고 실제 사례를 가지고 또 얘기를 한번 해보죠. 작년 12월 달이죠. 작년 12월 달 중순에 제가 좋아하는 지역에 또 이제 아파트를 이제 소개를 제가 두 사람한테 했습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은요, 먼저 저한테 메일이 왔어요. 나이를 따지면 40대 초반에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모으고 있는 여자분. 근데 그게 또 광역시급이 아니야. 광역시보다 약간 그 밑에 단계 사시는 분이 상담료를 지급하겠다 하시면서 저에게 상담이 들어왔습니다. 자기는 사는 족족 꼭지다. 그리고 지금 한 4년 전에 서울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를 처분을 하고 지방에 있는 중소도시로 이사를 왔다.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후회스럽다. 내가 샀을 때는 꼭지였고, 그런데 내가 샀을 때 꼭지였는데 그거보다 더 싸게 한 4천만 원 더 싸게 팔고 내려왔더만은 지금 그 금액이 이상으로 올라가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시냐? 뭘 어떻게 생각해? 사면 꼭지고 팔면 바닥이야. 그건 어떻게 보면 거꾸로 이제 투자를 했다라고 하죠. 그 남들. 그러니까 좀 예를 들어서 돈이 따르는 투자가 아니라 돈이 나가는 투자를 하신 전형적인 케이스다.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경우 같아. 근데 요번은 그래도 다행입니다. 그 중소도시에서 오피스텔을 분양하는데 요 분양하는 모델하우스 가니까 기가 살랑살랑 한다는 거야. 왜? 남자가 잘생겨가지고 말을 그냥 여수처럼 잘한다는 얘기야. 거기다가 아주 굉장히 친절하다는 얘기야. 뭐 거기다가 커피까지 타준다는 얘기야 이게. 예. 거기다가 전화번호까지 알려달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전화번호 알려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밤에 요 물건은 좋습니다, 기타 등등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약서 쓸까 말까 하다가 우리 방송이잖아요.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 이 팟빵에서 청취를 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카페 아름다운 부자에 오셔가지고 칼럼을 보시고 결단을 내렸답니다. 어떤 결단? 지방 중소도시의 오피스텔은 투자처가 아니다. 즉 오피스텔을 안 사겠다. 그래서 저한테 감사의 메일 플러스 제가 이렇게 사는 족족 꼭지고 또 파는 족족 바닥이었는데 좀 좋은 물건이 어디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상담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제가 착실하게 상담까지 해드렸어요. 근데 요번에 얘기를 말씀을 들어보니까 상담을 해보니까 이게 잘못된 투자만 쭉 해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또 하나 뭐냐라고 하니까 요번에 특징이 지역적으로 분석하시는 분 그러니까 좀 크게 넓게 거시적 분석보다는 좀 지역적인 좀 미시적 분석 거기다가 이제 부정보다는 부정과 긍정 중에서 좀 긍정적인 요소들만 설명을 했다는 얘기죠. 즉 투자라는 거는 수익이 날 수도 있고 또 위험이 또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요 투자라는 거는 위험과 수익이 같이 가는 거잖아요. 쌍두마차라고 하잖아요. 같이 가는 거. 그래서 어떤 거는 위험이 높으면 높을수록 수익이 또 높다는 얘기가 되겠죠. 또 수익이 적으면 적을수록 위험도 또 축소가 되겠죠. 그래서 근데 요분들께서 이제 계약서 쓰거나 이거 할 때는 위험과 또 수익이 동반해서 가는데 수익을 굉장히 높게 포장을 했고 위험을 굉장히 낮게 포장을 했는데 또 시기적 흐름이라 그랬잖아요. 부동산 투자는 타이밍이라 그랬잖아요. 또 요런 타이밍이 제대로 맞지를 않아서 엇박자가 난 거지. 그 당시에는 위험 요소가 많았는데 수익 요소가 더 많은 것처럼 이제 약간 뻥이 가미된 그래서 그분을 믿고 이제 투자를 하게 돼서 결론적으로는 좀 이제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번께서 자기가 투자처로 해가지고 좀 괜찮은 지역을 좀 소개 좀 해달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지역을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매매 금액이 얼마냐 하니까 3억 1천 3억 1천 거기다가 전세 보증금은 한 2억 한 6,500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뭐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몇천만 원 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는 거 그런 것 쪽으로 소개를 해드렸죠. 근데 평수가 이제 20평대야. 20평대이기 때문에 그 평수에 대한 부담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자기는 편한 게 좋대. 오피스텔처럼 쬐끼한 거. 중소도시에 쬐끼한 오피스텔. 근데 중요한 거는 중소도시에 쬐끼한 오피스텔은 참 살기에는 좋을 거야. 살기에는 좋을 거야. 근데 살기에는 좋지만은 뭐가 없다? 투자성이 좀 결여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 아파트 같은 경우 20평대라 하더라도 요 아파트는 앞으로 미래 가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서울과 지방 대도시 거시적으로 볼 때 서울과 지방 대도시의 그 몇 년 사이 10년 동안의 아파트 가격을 분석해 본 결과 지방은 요러하고 수익률이 요러하고 서울은 요러하고 수도권은 요러하니까 앞으로 부동산 흐름은 이쪽으로 흘러갈 것이다 라는 분석을 해드리죠. 거기다가 서울 수도권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면적이잖아. 여러분께서 다 분석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특히 관심 있는 지역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관심 있는 지역을 미시적으로 분석을 해드린 거죠. 그래서 어떤 단지에 몇 평대의 아파트가 괜찮을 거다. 그러면 앞서 얘기한 거와 같이 투자 금액, 즉 매매 금액은 3억 1천 정도가 될 것이고 전세 보증금은 2억 4천에서 대략 2억 6천 정도 형성될 것이다. 따라서 3억 1천에서 2억 4천 내지 2억 6천을 빼면 투자 금액이 본인들이 투자하는 실투자 금액이 되겠죠. 그래서 그분한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몇 천만 원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좀 양호한 물건이다. 물론 이제 전세 보증금이 2억 4천이라면 이제 투자 금액이 7천만 원 정도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 전세 보증금이 2억 6천이라면 투자 금액이 5천만 원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제가 또 전화 통화까지 하면서 상담까지 하면서 제가 입이 불어떨지도록 이제 설명을 한번 해드렸어요. 그런데 그 매물이 많지도 않아요. 근데 그 매물에 하나 층수가 좀 있는 게 나왔는데 이제 생각을 해보겠다는 거야.
먼저 이제 상담료도 받았고 해서 우선적으로 상담도 해드렸고, 또 우리 서민들이잖아요. 아니, 돈 많은 사람들이야 돈 많은 그룹에 가서도 하면 되고, 근데 우리 서민들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들이 옆에 좀 이렇게 접근하기가 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 물건은 좋은 물건입니다 라고 하면 그냥 대부분의 사람들은 좀 이렇게 조사를 하시겠지, 물론. 그 다음에 이제 투자를 하는 경우가 좀 확률이 많은데, 요번 같은 경우는 교수님 하루만 더 생각해 보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 더 생각 한번 해봐요 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날 돼서도 또 하루 더 생각을 하겠다는 겁니다. 저는 제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니 이 사람이 왜 이러지? 이런 생각 전혀 없습니다. 이 사람이 왜 투자를 안 하지? 이런 마음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진 이 작은 돈으로, 또 여러분이 가진 수십억 되는 큰 돈으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게 됨으로써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게끔 저는 옆에서 조력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저는 옆에서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돈으로 여러분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안전하게 해드리는 그런 것이 저의 역할이라는 거죠. 거기다가 아무거나 투자를 하면 또 절대 안 되겠죠. 제가 저 이름 석자 배종찬이라는 타이틀을 걸어놓고 그래도 안전한 곳, 그래도 좀 더 안전한 곳, 그래도 좀 더 안전하면서 수익까지 발생할 수 있는 곳, 그런 곳만 제가 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종찬이는요,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이나 뭐 주상복합이나 또 테마상가나 요런 건 여러분한테 소개를 안 해드리는 겁니다. 요런 건 여러분한테 설명도 안 해드린다는 얘기입니다. 요런 거는 여러분이 투자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욕으로 본다면 안 팔리는 거를 팔았을 때 돈이 되는 거죠.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하지만 저는 그러한 행위를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안전한 상품, 즉 아파트가 되겠죠. 아파트는 환급성이 좋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환급성이라는 거는 내가 팔려고 할 때 언제든지 팔아먹을 수 있는 것, 요게 환급성이라고 하잖아요. 환급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팔고 싶은데 안 팔려. 그럼 가격이 떨어뜨린 다음에 또 파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안전한 것 쪽으로 이제 위주로 투자를 권유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요 여자분한테도 요 물건 괜찮다고 얘기를 해드렸어. 그런데 요분이 또 하루를 더 달래. 그러면서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좀 더 요분은 안정성을 더 요구를 하시는 분이구나.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래요. 저 배종찬 뒤에는 많은 투자자들이 줄을 서져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요분께서 안 사신다면 다음 타자가 있는 거야, 바로. 그래서 요분하고 하루만 더 시간 주세요라고 하기에 제가 다른 친구한테도 다른 아우한테도 얘기를 해놓습니다. 그 서울 수도권 중에 말이야 좀 괜찮은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 한번 관심 가지면 돼.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 그 지역 괜찮습니까? 사. 네, 알겠습니다. 사겠습니다. 끝. 요 네 마디입니다. 형님, 그 지역 괜찮습니까? 사. 네, 알겠습니다. 끝. 그 다음에 10분 뒤에 그 여자분한테 또 전화가 왔었어요. 뭐라고 전화 왔냐? 교수님, 미안하지만요, 저는 새 가슴이라서 돈을 좀 더 모으고, 돈을 좀 더 모은 다음에, 그때 사야겠습니다. 내년에 사야겠습니다. 전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죠. 내년에 사신다고요? 그러면 몇 천만 원 더 주고 사야겠네. 그래서 거꾸로 가신 거죠. 또,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얘기를 해드렸죠. 교수님, 소개받은 그 물건, 제가 사기에는 좀 부담감이 있습니다. 네, 그러실 줄 알고 벌써 다른 사람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우리 아우 녀석한테 소개를 해줬죠. 딴 거 필요 없습니다. 형님 알겠습니다 하고 나서 10분 뒤에 그 아우한테 또 전화가 왔습니다. 형님, 좋은 물건 소개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계약금 바로 입금하겠습니다. 그래, 계약금 입금해라 해서 매도인의 계좌번호를 알아내서 벌써 가계약금이 넘어가기 시작한 거죠.
그게 바로 3억 1천만 원짜리입니다. 3억 1천만 원짜리인데 좀 깎아서 3억 900. 그 3억 900에 우리 아우가 취득을 해서요. 엊그저께죠. 2월 달에 2월 23일 날 그러니까 구정연휴 끝나자마자 월요일날 바로 그쪽에 있는 부동산에 가서 잔금을 했습니다. 근데 그쪽에 주변 시세가 어떻게 되냐 하니까 3억 3천입니다. 물론 이 아우도 주변 시세를 다 파악을 했겠죠. 근데 이 아우 녀석이 잔금을 하고 또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다 완료가 된 다음에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님, 그 참 희한합니다. 뭐가 희한해? 아니, 작년 12월 달에 샀는데 올해 2월 달 말에 벌써 2천만 원 올랐군요. 그래, 막 그게 투자라는 거지. 먼저 축하한다. 저 물건을 사가지고. 근데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부동산 경기가 좋아져서 서서히 올라갈 줄 알았는데 이렇게 급변하게 그렇게 한 달에 1,000만 원씩 오를 줄은 생각지를 못했습니다, 형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는 네가 타이밍을 잘 맞춘 거야. 부동산 투자는 위치야. 너 괜찮은 위치에 있는 아파트를 샀어. 두 번째, 부동산은 타이밍이야. 작년 12월 달에 샀으니까 네가 2천만 원이라는 눈에 보이는, 지금 당장 팔았지는 않아야 하지만 주변 시세가 벌써 3억 3천이나 하고 있잖아. 그래서 너는 위치와 타이밍 그리고 여러 물건을 내가 너에게 소개를 해주는, 즉 사람을 잘 만나야 되는 거야. 따라서 위치와 시간과 사람을 잘 만났어. 요게 세 가지가 일체가 되니까 네가 투자를 잘했고 한 달에 1,000만 원씩 오른 거야. 형님, 제가 솔직히 기대는 안 한 건 아니지만, 기대 안 하긴 새끼야 당연히 기대하고 샀겠지. 그렇지만 그래도 1년에 500만 원 내지 1,000만 원만 올라도 감사하다라고 생각했는데요. 형님, 지금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그렇지. 원래 그래. 부동산을 잘 사게 되면 기분이 좋은 거야. 그런데 부동산을 사고 나와서 네가 찝찝한 거 있잖아. 그거는 본인들이 느끼는 거야. 네가 찝찝한 부동산이라는 거.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참 요 케이스를 보니까, 물론 제가 친한 아우라고 해서 이 아우한테 먼저 권유한 건 절대 아니죠. 그 여자분에게 먼저 권유를 해드렸는데, 그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엉뚱하게도 요 기회라는 거를, 요 찬스라는 거를, 요렇게 돈을 벌 수 있는 거를, 기회의 문을 두드렸는데, 그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기회의 문을 두드렸을 때 기회에게 문을 열어주지는 않고 뒷돌로 나가서 네잎클로바를 찾고 있었다는 거죠. 언제 찾아? 언제 네잎클로바를?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고 하면, 위험이 있는 곳에 기회가 있다는 얘기 있잖아요. 또 기회가 있는 곳에 위험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항상 같이 갈 겁니다. 하지만 너무 위험성이 있다라고만 강조를 하고 위험성이 있다고만 생각을 한다면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제가 작년부터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돈이야기 팟빵에 통해서 팟캐스트 방송에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다 투자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죠. 또 무조건 사라는 얘기 더더욱 절대 아니죠. 아는 만큼 사시는 거죠. 또 모르신다면 전문가를 통해서 좀 전문가의 지식과 지혜를 빌려서 투자에 임하라는 얘기입니다. 본인이 알고 있는 협소한 지식과 또 본인이 알고 있는 영토적 본능과 그런 거로만 똘똘 뭉친다면 투자가 영원히 안 된다는 겁니다. 또 누군가가 이렇게 배종찬이가 여러분에게 기회를 제공한다면 그냥 마음을 여세요. 내가 돈이 있었어, 돈이 많았어, 마음의 문을 열지 마시고, 돈이 하나도 없다, 난 투자할 돈이 하나도 없다, 뭐 어떻습니까? 아니 뭐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처음부터 돈을 들고 태어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태어날 때는. 그렇지 않나요? 똑같이 없는 거예요. 다만 현재 삶을 살아가는 와중에 재산이 있냐 없냐, 요즘의 차이점이죠. 첫 번째도 안전이고 두 번째도 안전이고 세 번째도 안전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안전을 추구한다 하지만 제가 보는 부동산의 시야, 제가 보는 부동산의 관점, 제가 보는 요 부동산의 미래의 가격이 예측이 된다는 얘기죠. 물론 저는 신이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부동산에 대한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고 또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아무튼 돈이 있든 없든, 아니 돈 많다고 부동산 공부합니까? 돈 많다고 재테크 공부합니까? 그러면 돈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하게 해요? 영원히 기회가 없게 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내가 비록 돈이 없고 내가 가진 것이 없다 하더라도, 현재 내가 월세방에 사신다 하더라도, 현재 내가 전세 보증금 몇 천만 원짜리 사신다 하더라도 우리는 뭐를 꿈을 꿔야 된다? 내가 나중에는 돈을 모아서 투자를 할 때는 배종찬 교수의 이야기를 듣고 요 배종찬 교수가 말하는 지식과 지혜를 참고 삼아서 좀 더 현명한 방법으로 투자를 할 것이다. 요게 이 방송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기회라는 게 이제 앞으로 몇 년 동안은 더 갈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몇 년까지 가겠다라고 오픈은 못하죠. 왜냐하면 하루에 수천 명이 듣고 계시는데 그런 거는 이제 오프라인 강의를 통해서 왜 몇 년 동안 올라갈 것이냐, 이런 것까지 체계적으로 이제 분석을 한번 해드린다는 겁니다. 아무튼요, 여러분에게 앞으로 많은 기회가 올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많은 기회가 오게 될 경우에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에서 절대 출세하지 못하는 이유가, 기회가 문을 두드릴 때 뒤뜰로 나가 내 크로바를 찾는 그런 분들이 되지 말아 주시고요. 많은 사람들은 부자가 되기 원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하기만 하지 부자가 되려고 행동하지 아니한다. 이런 행동하지 아니한 사람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도 신나고 경쾌하고 밝고 힘찬 하루입니다. 내일도 경쾌하고 밝고 힘차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행동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배종찬이었습니다.